박주근의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부분에서 선두주자죠.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주가는 최근에 또 기대에 못 미쳤었고요. 새로운 또 IRA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재상장하고 나서 그죠? 네. 하나 갤러리아 부분 떼고 나서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한화솔루션은 원래는 케미칼 회사지만 예. 벌써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퓨처엠으로 바뀐 포스코 케미칼을 케미칼 회사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광 회사로 2차 전지를 보듯이 네. 한화솔루션도 전통적인 석유화학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보고 있죠. 그런데 부진했던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을, 우리도 집에 태양광 전지를 달면 전력을 팔지 않습니까? 그 파는 가격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걸 NEM이라 그러는데 네. 전력 요금 상계 금액이라 그러는데 이 NEM이 기존에 3,000정을 도입하면서 원래 킬로와트당 30센트를 주고 사왔는데 이걸 8센트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이 좀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중국산 모듈에 대한 관세 유예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한화솔루션에 직접적으로 조금 안 좋은 소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부진하다가 최근 이제 며칠 또 강하게 반등이 오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네. 이제 한화솔루션도 하나 큐셀이 있으니까 그 세부 내용과 함께 또 하나 걸림돌은 중국도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건 또 악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상으로 보면 원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소 건설을 할 때 세액 공제를 30%를 줬거든요. 예. 이번에 그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추가 1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10% 더 주는데 옵션을 뭘 달았냐면 네. 태양광 모듈 등을 부품을 사용하는데 그 부품의 40% 이상을 미국산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요 조건을 붙이면 네. 추가적으로 10%를 더 주겠다고 해서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았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정이 뭐냐 하면 요 40%를 사용하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국산을 사용해도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40%가 미국산인데 그 안에 중국산의 기타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용해도 전체적으로 40%만 허용되면 되니까 중국산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저게 오히려 그 앞에 조건으로 있을 때는 한화솔루션이 훨씬 유리했는데 세부 지침이 10%가 들어오면서 중국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렸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최근에 보면 그 IRL법을 상정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적인 느낌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한 80, 90% 사용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중국산 부품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된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역시 중국산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티벳 쪽에 있는 그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가 산장유구로 인권 문제를 네. 그것도 없는 걸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추가적인 세제 혜택까지 열어준 걸 보면 미국도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화솔루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부분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태양광 쪽 모멘텀이 큰데요. 그렇죠. 한화 큐셀을 통해서 북매에서 하고 있는데 기대감과 함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산업의 성장, 보조금의 확대와 함께 지금 이제 예산안 부채 한도하는 것도 이제 공간안 쪽에서는 그런 거 좀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든의 그렇죠. 친환경 예산 보조금을 줄이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또 미국 내 태양광의 설비 과잉 얘기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호합제가 어디가 클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 IRA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아리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 IT 빅테크 기업들이 아리백을 통해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테슬라 이런 쪽까지. 그 말은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을 해야만이 그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리백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국내 공장 못 짓습니다. 국내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반도체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각 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 IRA법을 계속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에 다시 중간선거 다시 대선이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큰 악재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큰 악재는 아니지만 잠시 주춤할 수 있는 뭐 그런 악재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200은 이제 리사이클링 100%를 얘기하죠, 그죠? 100%까지는 뭐 어렵더라도 어쨌든 리사이클, 뭐 재활용, 친환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문제는 사실은 태양광 쪽은 좋은데 석유화학 그 부분의 부진이에요. 석유화학 쪽은 업황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안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빅4가 있죠. 그러니까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 마지막으로 그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네, 빅4가 네. 있는데 빅4의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먼저 그 금호석유화학도 21.7% 감소했고 LG화학은 석유화학만 보면 적자입니다. 영업 손실을 봤고요. 그나마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다행인 게 케미컬 부분이 지난해 동기보다는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거는 이 석유화학 때문이 아니라 태양광 때문인데 어쨌든 하나솔루션의 케미컬 부분도 다른 롯데케미칼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적자로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빅4에 비해서 그나마 하나솔루션이 선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뭐 돈 되는 쪽은 신사업인데요. 태양광 쪽은 지금 잘하고 있고 기대감이 높은데 태양광 쪽도 여러 그 산업 내에서의 환경 변화, 신기술의 도입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은 그걸 잘 따라가고 있나요? 가장 태양광 쪽에 최근에 가장 최신 트렌드는 네. 그 웨이프의 면적의 크기입니다. 대면적화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되면 일단 뭐가 좋아지냐면 전력의 출력이 높은 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듈의 제조 비용이 단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셀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면적당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쪽의 자료를 보면 독일 시장 전문업체 자료를 보면 현재 그 하나솔루션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M6라 그래서 166mm짜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최근에도 보면 이게 M10 182mm 웨이프로 좀 늘리고 있어서 이번에 하나가 아마 음성에 있는 공장과 진천에 있는 공장이 그 모듈 웨이프 대형화를 하는데 아마 음성의 공장은 이번 달이 아마 완료식이고 진천의 공장은 올 연말까지 완료식이라서 글로벌 트렌드는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이미 뭐 하나솔루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가성소다 사업도 미래 먹거리로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가성소다는 뭔가요? 예. 이제 좀 생뚱맞은 거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왜 갑자기 받고 있냐면은 이게 가성소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케미컬 쪽인데 이게 갑자기 왜 인기가 있었느냐? 지금 전구체를 그 2차 전지를 쓰는데 네. 전구체의 그 세정제로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구체가 생산이 늘어날수록 가성소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뜨게 됐고 하나솔루션은 이 부분에서 국내에 거의 50% 이상이니까 그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미 설비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업체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응용을 하면서요. 그렇죠.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그 차원에서의 가성소다 사업 확장이군요. 실적은 어떨까요?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가는 아까 부진했는데요. 이제 향후의 실적 2분기, 3분기 전망이 궁금하네요. 우선 1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미칼 쪽은 좀 부진했지만 네. 그걸 다 이렇게 커버한 거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영업이익 전체로는 85.7% 정도 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실적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2분기가 문제인데 2분기도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실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고 특히 미국의 IRA법에 대한 세제 혜택 이번에도 그 영업 실적을 보면 세액 공제 금액을 약 230억 정도를 반영을 했거든요. 2분기에도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될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세액 공제 금액이 약 한 3천억 정도 이상 반영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고 케미칼 쪽은 아무래도 글로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케미칼 쪽은 하반기나 되어야 케미칼 쪽은 그나마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화솔루션 현재 주가는 48,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 코멘트해 주십시오.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모듈 가격 하락으로 대한 우려가 역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 모듈 가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 중이라서 올해까지는 아마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향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쪽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 같고 케미칼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다면 성장성은 계속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겁니다. 네. 그렇죠? 실적과 그렇습니다. 주가 방향성을요. 오늘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